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기초연금 30만 원을 전부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청은 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이게 다야? 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안 보시면 진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이유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도 누구는 30만 원을 받고 누구는 5만 원, 10만 원밖에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영상 하나면 내가 30만 원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부모님이나 지인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평생의 연금 차이를 만듭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본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심지어 자녀 명의의 주택까지 포함해 계산되는 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500만 원 이상이 있거나 시가 1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또는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고 있다면 이게 모두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이 줄거나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자녀 명의의 집에서 무상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무료임차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환산되어 소득으로 잡히고 결과적으로 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주민등록을 조정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생일이 지난 이후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6월 생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게 미리 신청하면 바로 수급이 시작되며 지급 개시가 지연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단 한 달 차이로 30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사실 진짜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연초나 하반기 초에 신청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의 소득 기준과 선정 기준액이 바뀌기 전에 신청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공제 항목 활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부 지원 일자리나 공공근로 혹은 파트타임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시근로소득 공제 기준과 노인일자리 소득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에서 받는 월급은 일정액까지는 소득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소득은 월 98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항목을 몰라서 매달 30만 원 받던 연금이 9만 원으로 줄어든 분도 계셨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사례죠.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하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산정리 전략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반드시 금융자산과 부동산, 차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로 된 오래된 경차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평가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 잔액, 오래된 보험 해약 환급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보면 통장에 120만 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소득기준 초과로 6개월간 연금을 못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사소한 항목 하나도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꿀팁은 복지로 홈페이지 활용하기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예상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액을 알아볼 수 있고 신청 준비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 대신 신청 도와드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꼭 즐겨찾기 해두세요. 그리고 직접 방문 시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내역서 등 필수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접수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연금 30만 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다음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소득인정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산을 정리하세요. 둘째, 생일 전달에 미리 신청하세요. 셋째, 근로소득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넷째,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사전 점검하고 필수 서류를 준비하세요. 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3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저는 지금 바로 통장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글 달아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선 기초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숨은 복지 혜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구독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건행정보통이었습니다.